4번 문제. fx는 sin x고 gx는 cosine x인 상태에서 두 함수를 비교해서 큰 녀석을 잡아오는 함수, 두 함수를 비교해서 큰 녀석을 함수를 hx로 잡았어. 그러면은 sin 그래프와 cosine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을 때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니까 윗부분을 골라서 가지고 와주면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됐고 여기는 지점, 그때 최대 높이는 1이었고 요때 높이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상태에서 y는 2분의 k-3이라는 상수 함수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ak라 하자. 그래서 a1부터 그어보기 시작하면 이 값은 어디 그어지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1 이렇게 5군데 선을 긋는데 그때 만나는 모든 교점 개수의 합을 구하라. 그으면 0개, 그으면 2개, 0 그으면 또 2개, 2분의 1 그으면 2개, 1 그었을 때는 양쪽 끝점이 우리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총 3개. 따라서 답은 5번에 9가 되겠습니다. 15번 주머니에는 0, 1, 2, 3, B주머니에는 3, 4, 5, 6, C주머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래서 꺼낸 카드를 A, B 라고 연산을 별표라고 했을 때 이 연산을 해서 값이 0이 되는 걸 생각해봐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A주머니에서 4가지, B주머니에서 4가지, C주머니에서 4가지니까 전체 6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더하기 가지고 0은 만들 수 없으니까 더하기에서는 없고 빼기에서 생각해보면 빼기에서 가능한 거는 같은 수를 빼야 되니까 이거 하나, 나머지는 없어. 그래서 빼기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에서 0 되는 건 여기죠. 둘, 셋, 4가지. 곱하기에서 4가지.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분자가 0일 때 0이 되니까 또 4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 64가지 중에서 9 해주면 4번. 16번 문제.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 6번째 항을 줬을 때 첫 번째 항을 찾아라. 역으로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니까 다음 번째 항에서 어떻게 하면 그 전 번째 항을 찾아가는지를 미리 계산해주면 아래쪽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간다. 위의 식은 다음 번째 거에서 1을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an이 된다. 이런 규칙만 미리 만들어두면 6번째 항 마이너스 26에서 시작해서 그 앞으로 가능한 걸 2가지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원래 13이었다가 마이너스 2분의 2배에서 왔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왔을 텐데 얘는 양수였으니까 양수에서 이쪽 라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아웃. 13이 A5의 값은 13. 이런 식으로 역추적을 다시 계속 해주면 1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3 왔을 리는 없으니까 이건 아웃이고 1을 빼주고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 6에서 왔을 수는 있겠죠. 따라서 네 번째 항은 A4는 마이너스 6이다. 다음 또 그 앞에 생각해주면 이제 패턴으로 다음 번째는 3에서 왔다는 걸 얻을 수 있고 또 3은 마이너스 1 해주면 2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음수니까 가능한 거. 또 마이너스 1은 2를 곱해서 왔다는 걸 얻을 수 있어. 첫째 항 그래서 답은 4번 2분의 1. 17번 문제. 평균이 m이고 표면차 시그마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정기분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x반은 추출했으니까 n개 추출했으니까 평균은 여전히 m과 똑같은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서 편차가 작아졌죠. 편차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평균으로 그만큼 쏠렸다는 뜻이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주면 평균으로 쏠려서 이렇게 됐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x바. 둘 다 평균은 m인 상태고 자 이때 관찰을 하면 되는데 t를 기준 잡아서 t가 만약에 여기 있다. t를 기준 잡아서 오른쪽 부분 t 이상 부분에서 파란색에서 초록색 부분의 면적을 빼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의 면적 값이 ft다. 여기가 f를 생각해 주면 t가 여기 있을 때를 생각 한번 해주면 t가 여기 있으면 둘 다 0.5, 0.5 오른쪽 부분 둘 다 0.5니까 이때는 fm의 값이 되고 그때는 0이 될 거라는 걸 얻을 수 있죠. t가 m일 때는 0이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을 생각해 t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다시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 전에는 어떠냐면 파란색에서 초록색을 빼면 t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이 부분은 음수고 이 부분은 양수로 나오겠죠. 이 부분은 음수, 이 부분은 양수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으로 처음엔 m에서 t 값이 m에서 0이었다가 좀 어느 정도 커졌다가 식으로 또 왼쪽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생각을 한 번 더 해주면 원하는 건 y는 k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는 이렇게 하나 여기 점근선 지날 때 하나 그래서 총 3개 답은 3번. 자 18번 문제. 조건 기억을 만족하도록 4명 학생이 나눠주면 4명의 학생이 나누어 받는 사탕이 총 8개인데 하나씩 주고 시작하니까 4개만 남아서 4H4 계산하면 7C4니까 35가 가의 값입니다. 다음 A비가 1개씩 받는 경우 A와 B가 2개씩 받는 경우 A와 B가 3개씩 받는 경우는 A가 B보다 더 적은 사탕을 받거나 해서 A 같은 개수의 사탕을 받는 경우의 수를 측정하고 있는 같거나 적거나 아니면 많거나니까 A가 B보다 많거나 같거나 A가 B보다 작거나의 상황에서 이 상황이 9개니까 A가 적은 사탕을 받는 건 남은 상황이 동등하겠죠. 그래서 똑같으니까 35가지에서 9를 뺀 다음에 나누기 2 해준 거겠죠. 이거 수능 문제 비슷한 거 있었다. 그래서 9 빼면 20 보고 나누기 하면 13. 나에 들어갈 값은 13. 마찬가지로 여기도 13. 근데 지금 보면 또 뭘 카운트하냐면 뭐가 5개라고 하냐면 A가 B보다 적은 사탕을 받고 C가 D보다 많은 사탕을 받는 경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거나인데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걸 왜 카운트했냐면 13 더하기 13을 해준 다음에 겹치는 걸 5개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26 빼기 5 하면 다는 21가지 다 더해주면 답은 69, 4번에 69가 나옵니다. 다음 19번 문제. 잘 안 보이니까 확대 좀 해주면 높이가 2의 t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의 t니까 여기는 1입니다. 여기가 h고 여기가 r. 여기서 다시 수원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의 수원의 발 내리는 장면이니까 우리는 닮은 쓸 수 있죠. 동그라미 x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빗변도 구해주면 2의 2t 플러스 1이니까 자 먼저 p QH의 넓이는 PQH의 넓이는 요거는 기존에 있던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의 t승에다가 닮은 b는 빗변이 얘가 요로 바뀐 거니까 빗변이 여기였던 빗변이 저로 바뀐 거니까 루트 2의 2t 플러스 1분의 2의 t가 닮은 b의 제곱 축소의 제곱만큼 넓이가 바뀌었겠죠. 이 삼각형 넓이는 두 번째 삼각형 넓이는 QRH는 요 아래쪽 작은 녀석은 이 녀석은 기존에 있던 큰 삼각형에서 얼마만큼 축소했느냐 원래 빗변은 이거였는데 작은 녀석의 빗변은 얘로 바뀌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됐죠. 제곱 그걸 마저 다 곱해서 극한까지 보내봅시다. 그럼 4분의 1에 2의 2t가 되고 제곱하면 2의 2t 플러스 1이 위에 하나 밑에 하나씩 있으니까 2개 2의 2t 이렇게 나오니까 분자도 2의 4t 분모도 2의 4t 그래서 4분의 1이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x, ln x를 살짝 그려주면 0에 가까이 갈수록 0에 가까워지고 1 넣으면 제로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미분을 해줬을 때 미분하고 그대로 미분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0 되는 곳이 바로 x가 2분의 1일 때고 여기가 되겠고 그때의 값은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테니까 요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fx는 그때 실수에서 실근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가로로 t라는 라인을 그어줬을 때 만나는 두 개의 교점에서 각각 x좌표가 하나가 gt, 작은 게 t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세워두면 좋은 게 gt를 x좌표로 해서 대입해주면 gt는 h랑 같은 값이 되고 ht, ln, ht 이 값이 높이 t가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될 핵심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죠. 기억부터 읽어보면 2분의 1이 극소가 되는 지점이니까 그 2분의 1보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 기억참. 두 번째, 그 좌표를 도함수에다 넣었으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맞습니다. 니은도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음수 맞고 그 다음에 두 직선 L1, L2는 뭐냐면 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봐야겠죠. Y는 어디에서냐면 GT에서 그러면 도함수 여기서 GT를 넣어주면 GT 플러스 1을 x-x좌표 gt 함수값이 플러스 그 넣으면 되죠. 함수값 y값 y는 이제 a도 접선의 방식 생각해주면
x-ht 플러스 t. 이게 L2인 상태에서 교점이니까 교점의 x좌표니까 y를 소거시켜주면 우리 빼면 되겠죠. 빼면 요거가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요걸 넘깁시다. 그럼 ln h gt 여기에 x는 요거를 t는 지워질 거고 ln -ht ln ht 사라지겠죠? t라서 사라지고 남은 게 뭐냐면 gt -h 따라서 x좌표는 ln gt 분의 gt -ht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겉모습은 다르지만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가 아까 들고 다녀야 됐다는 요 녀석 여기서 ln gt는 요 관계에서 gt분의 t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또 ln ht는 ht분의 t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주면 gt분의 t ht분의 t니까 gt-ht니까 통분하고 분자 부분 -1로 지워주면 t분의 -gt-ht라서 이제 딱 디귿에서 원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디귿 또 참. 그래서 답은 5번.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라서 어려운데 어쨌든 분석을 해보면 sin x라는 그래프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에서 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주기가 반복되는 형태를 띠는 거고 직선을 곱했는데 직선은 양수니까 이런 걸 ax 편의상 ax 여기로 잡지 말고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자기 풀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px 플러스 q라고 잡겠습니다. 직선이 있을 텐데 둘이 곱한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여기 0일 때는 0이 다시 될 거고 여기 이 부분마다는 다 0이고 어차피 양수를 곱하면 얘가 조금 늘어나겠지. 조금 늘어나고 얘는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게 fx다. 이게 fx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 함수를 적분을 할 건데 그냥 적분한 게 있고 절대값을 해서 적분한 게 있는데 이 면적만큼 증가한 게 gx 면적만큼 올라간 게 fx인데 fx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비해서 gx는 절대값이니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기만 하는 함수 그래서 이 넓이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거라서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해석을 잘 보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3파이부터 4파이까지 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정도는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넓이가 만약에 뭐 A1, A3, A5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fx랑 gx의 그림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fx는 먼저 원점에서 출발해서 파이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a1만큼 그건 gx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는 gx랑 마찬가지인데 fx는 그 다음에 어떤 2만큼 여기서 이렇게 감소해서 2파이까지 갔을 때 요 떨어지는 폭이 a1에서 a2를 뺀 것만큼에 도착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a3만큼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그게 3파이 지점에서 여기가 뭐냐면 아까 이것 때문에 줄었는데 더하기 a3만큼 증가했다. 그에 비해서 gx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 올라오게 돼 있다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올라갈 거라서 이렇게 여기가 a2 더하기 a3가 바로 x의 그림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생각해주면 그 다음 장면에서는 파이에서 4파이까지 그 구간에서는 얘는 여전히 증가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는 목표 지점에 4파이에 도착할 텐데 fx는 여기서 이제 다시 떨어져서 얘랑 완전 대칭 형태로 이렇게 감소할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4파이 지점에서 A1 A 플러스 A3였다가 다시 A4만큼 요 넓이 면적만큼 떨어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함수 fx 대문자 fx 대문자 gx는 요 구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gx와 fx는 평균이 똑같이 평균이 일정하게 12가 나올 것이다. 그림에서는 여기 높이의 평균 여기가 12가 될 것이다. 평균 지점이니까 여기 첫 지점에서 평균 내주면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 A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 A2 더하기 A3의 평균 낸 거 나누기 2 한 게 12 그 말은 더하기 3가 이 조건을 얻어낸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1번.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 하나 나왔다. A1 부분의 면적 더 A3 부분의 면적 둘의 합이 10이다. 요거 하나의 식. 개수가 모르는 개수 두 개 있음을 명심하면 식 하나 나왔으니까 나 조건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식 하나 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안 그리고 그림을 생략하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나의 정보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자, 나에서 얻을 수 있는 식은 g에 6파이 넣은 값과 f에 6파이 넣은 값의 차이가 60이라는 정보니까 요거는 6파이까지 증가만 했으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4는 6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가죠.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할 텐데 그거를 뺀 값이니까 빼면 짝수들만 2배씩 살아남아서 이게 60이란 소리고 그러면 이게 30. 그래서 아까 전에 얻었던 식 지금 얻은 식 두 개로 누굴 구해낼 수 있냐면 개수 1차 함수의 개수 P와 Q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해서 P와 Q를 구해 보겠습니다. A1, A2, A3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플러스 Q 그리고 sin X를 잘 모르겠지만 n 파이부터 그 다음 번째 파이까지 적분을 합시다 하면 부분 적분 때문에 적구정미 그 마이너스 플러스로 적에서 다시 얘가 적분하면 sin x로 바뀌니까 요게 적분된 건데 다가 n파이부터 n 플러스 1파이까지 그러면 코사인 n 플러스 p에 n 플러스 1파이 코사인 n파이 어차피 0이니까 얘는 0이고 이렇게 되겠는데 이제 n파이가 이제 홀수도 있고 짝수파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n파이가 코사인 n파이가 마이너스 1 되는 걸로 정합시다. 자동으로 n 플러스 1파이에서는 코사인 값이 1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픽스하고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현재 나는 마이너스 1을 기준 잡았으니까 얘는 플러스 1로 기준 잡아서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q 플러스 p n 플러스 q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p에 2n 플러스 1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2q가 되는데 pq가 지금 양수로 잡혀있고 이거는 음수가 나올 거고 또 반대로 이제 얘를 마이너스로 잡고 얘를 플러스로 잡았을 때는 이게 다시 플러스로 나올 거라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A1, 면적을 A2라고 불렀기 때문에 양수값으로 가져온다. 넓이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게 옳은 답이 되고 그래서 A1부터 구해준다는 거는 n에다가 0파이부터 1파이 n에다 0 넣었을 때가 A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1 더하기 A3는 P파이 플러스 2Q 더하기 5P파이 더하기 Q가 되고 A6를 더한다는 건 P파이 플러스 2Q P파이 플러스 되니까 이 값은 10이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6p파이 플러스 4q가 12 여기 틀렸네 건너뛰었으니까 가 되겠네 요거 더하면 10 21p파이 q가 30 다시 또 조금만 정리해주면 2로 약분됩니까? 3p파이 플러스 2q는 6 그러니까 7p파이 플러스 2q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이제 연립해주면 빼주면 파이는 4 파이는 나왔고 p파이가 1이니까 q는 2분의 3 나왔으니까 이제 fx가 완전히 결정됐죠. 그래서 fx는 우리가 px 플러스 q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fx는 px 플러스 q에 sin x가 곱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주면 2분의 p파이 플러스 1은 p파이가 1에 더하기 2분의 3 따라서 답은 2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 요약해보면 자 fx라는 함수는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fx의 면적만큼 면적의 부호까지 고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양수인 면적에서는 양수인 면적에서 증가하고 음수인 면적이 되니까 증가했다 감소를 반복하는데 그에 비해서 gx는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증가하고 fx만큼 오히려 얘는 반대로 증가하게 되고 감소하는 부분까지도 증가하게 돼서 그 부분 면적을 A1, A2, A3, A4, A5라고 불러주면 요 두 식에서 가와 나 두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에 적분 계산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요걸 요 가나에서 조건 요렇게 두 개 얻어내는 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고 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6번 문제. fx 요렇게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f'x를 구해 놓는 게 편하겠죠. t로만 이루어졌으니까 t자리 x 그대로 대입해주면 2에 x 플러스 1고,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x 들어가주면 2에 절대값 x분의 x 이렇게 되고, 여기서 원하는 함수나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건데, 합성함수 미분을 다시 적용해주면 f 프라임 g 1 대입하고 g 프라임 1 곱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g 프라임에다가 f 제로를 대입할 거고, f 프라임 제로를 곱해서 대답한 k 값을 구하라. g 프라임 1이랑 f 프라임 제로는 바로 위에서 대입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대입하면 2 플러스 1분의 1이 제로는 1이 되고, 분의 넣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G1 값을 알고 F0를 구해내야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줍시다. 적분해서 G1은 1부터 1까지라서 이 함수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 기함수입니다. 왜 기함수냐면 이 함수 t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기함 1을 넣어 0이다. 그 다음에 F에다가 제로를 넣어주면 당연히 제로부터 제로까지는 0이니까 얘는 또 f 프라임 제로가 되고, 여기는 아까 구했죠? 그럼 2분의 2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고, 제로는 여기 제로 넣으니까 얘는 제로니까 뒤에 계산은 없어지고 답은 2분의 1. 36 빼주면 답은 18이 됩니다. 27번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면 대한 정보는 3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각에 대한 정보니까, 이럴 때 주로 쓰는 법칙이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 떠올렸으면은 안 어렵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2개 더해서 3파이니까 여기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4세타 이렇게 표시해주고, 3에 관련된 각, 3과 마주보고 있는 각 요거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2세타랑 마주보고 있는 사인 2세타 분의 BD는 사인 3세타 분의 3 사인 2세타, 이게 BD의 길이. 또한 전체 큰 입장 크게 보면 이제 또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 분의, 그리고 요 전체를 보면 되겠죠. BC는 누구랑 마주보고 있냐면 3세타. 따라서 BC의 길이도 나오는데 사인 4세타 분의 3 사인 3세타. 따라서 BC의 길이는 그게 우리가 구한 F세타인데, F세타는 BC에서 전체 여기 바닥 전체에서 BD를 빼면 되니까 묶어내 줍니까? 사인 4세타 분의 사인 3세타에서 빼기 분의 사인 2세타. 근데 세타를 어디로 보냈냐면 세타를 제로로 보내면 얘는 4분의 3으로 수렴하고 얘는 3분의 2로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는 값이니까 계산해주면 12분의 9 빼기 4분의 1 마지막으로 60까지 곱해주면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주머니에 카드가 3장이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 카드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고, 파란색 카드도 있고, 파란색 카드 뭔가 티가 나야 될 텐데 파란색 카드, 아무것도 없는 카드가 있다. 그래서 카드를 2장을 동시에 꺼내니까 꺼낸 게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2개 꺼낼 수도 있겠죠. 경우가 나오겠네. 어쨌든 그 경우에 맞춰서 빨간색 모양의 스티커는 빨간색 모양 1개를 그 스티커에 더 붙이고, 파란색 모양이 나오면 2개를 붙이고, 아무것도 없는 건 그대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화해주면, 기호화해주면 좋겠냐면, 처음 시작해서 여기서 빨간과 여기서 파란 것의 개수를 하나하나, 스티커 개수가 하나하나,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는 플러스 1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나오면 2 증가되니까 나오는 순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빨간색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파란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주면 만 나왔다. 그러면 앞에만 빨간색만 하나 더 증가시켜서 2가 되고 1 그대로. 파란색 나오면 파란색은 2개 더 붙이니까 3으로. 둘 다 나오게 되면 2로도 바뀌고, 또 여기서도 또 3가지 경우, 3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번에도 각각 경우에 맞춰서 해주면, 먼저 파란색 2개 더 증가하면 2랑 2개 더 증가했으니까 5가 되고, 빨간색만 하나 증가하면 3이 될 거고, 이제 둘 다 증가하면 5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만 먼저 증가시키면 2개 더 추가하고, 빨간색만 추가하면 둘 다 추가되면
얘도 추가, 얘도 추가.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1, 3에서 이번에도 1, 5가 될 수 있고 2, 3이 될 수 있고 2, 5가 될 수 있고 총 발생하는 9가지 중에서 별 모양의 스티커가 3개 붙어 있는 게 3개가 붙어 있는 게 3개 붙어 있는 게 있으려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총 9분의 중에서 셋, 넷, 다 3을 약분하면 3분의 2. 또 P 플러스 Q는 다음 29번 문제.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다. 그래서 공비를 마이너스 R이라고 잡겠습니다. R은 양수로 잡고 첫째 항은 A로 잡고 이렇게 적어두면 조금 작성할 좀 덜 헷갈릴 수 있겠죠. 이렇게 둘째 항이 음게 눈에 띄게 보이니까 셋째 항은 이렇게 되고 넷째 항은 이렇게 될 것 같은 다섯째 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요거 참 해석하기가 까다롭던데 SN은 우리가 잘 아는 거 N항까지 합의되는데 TN은 EM까지는 절대값으로 부호를 다 바꿔서 더하고 그 이후로는 원래 SN과 똑같겠죠. 지금 뒤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에서 모든 자연수 P에 대해서 성립한다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이해하기 힘들면 P가 1일 때 이런 거 해봐야겠죠. P가 1일 때 하고 P가 2일 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P가 1일 때 먼저 합시다. P가 1이면 시그마 M은 1부터 1까지만 하면 되고 S 3이 되고 T 1 1부터 1까지니까 요거 하나 달랑 하나가 거기에 절대값 해준 게 요거 하나 그래서 7 더하기 7이 된다. S3은 3개 항이니까 A 마이너스 AR 제곱 이렇게 되고 T1은 뭐가 되냐면 EM까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바꾸고 그 다음엔 마지막 이제 M1이니까 3부터 4만까지는 그대로를 빼니까 앞에 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AR의 절대값 잡았으니까 얘는 2AR로 나올 거고 그게 14니까 얻는 사실 첫 번째 식에서 AR은 7을 얻어봅시다. 7을 얻었고 P가 2일 때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P는 2일 때 시그마 M은 1부터 그러니까 S 2P 플러스 1은 고정이 됐네. P는 2니까 그러면 여기는 항상 S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T 1도 한번 할 거고 2번 빼니까 이거 해주면 S5 마이너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2제곱 더하기 7 곱하기 2 확인해보면 S5가 뭐냐 5개 A 마이너스 AR 제곱 4제곱 플러스 AR 4제곱 T1을 뺀다는 건 T1은 아까 했다시피 뭐냐 앞에 2개만 부호를 바꿔줬고 나머지는 원래 쓰던 그대로 여기까지는 그대로 앞에 2개만 부호 바꾸고 여기는 원래 그대로를 빼니까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사라지고 여기를 빼주면 마이너스 2AR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같은 패턴으로 여기서 이제 T2를 뺀다는 건 뭐냐 T2는 다시 위에 올라가서 2는 4개 앞에 4개만 여기까지를 이제 바꾸게 되고 그러면 뒤쪽은 사라지고 AR이 마이너스 2개 살아남고 여기서 마이너스 2AR 세제곱이 살아남아서 요거 2개 더한 게 절대값으로 남겠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2AR 세제곱은 7 곱하기 2제곱 더 7 곱하기 2 그래서 여기면 AR은 아까 1번에서 7이라고 나왔으니까 2 곱하기 7 2 곱하기 제곱은 4, 7, 28 24니까 지우고 7 뭔가 이상한데 여기 아까 요걸 미리 계산해 놓은 걸 빼먹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고쳐야겠네 얘들아. 우리가 계산이 아까 마이너스 2에 요게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가 4AR로 바뀌어야겠죠. 고쳐주면 여기 14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4 아니지 28이었고 여기 14니까 14 맞나? 마이너스 14 그리고 28이니까 아니지 이 28이랑 28이 지금 금방인데 어쨌든 오른쪽에 14하고 R제곱은 1이 나오네. R은 음수라고 했으니 R은 우리가 1이고 실제로 공비는 마이너스 1입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1. 그럼 뭐겠느냐 첫 장은 그래서 이제 이 수열이 완벽하게 결정됐으니까 써오면 7에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등비 수열이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플러스로 곱해주고 마이너스를 다시 달고 플러스 달고 마이너스 달고 플러스 다니까 결국 이만큼은 그냥 7777인 거나 마찬가지 상수 7인 거고 요거 K만 움직이니까 55 곱하기 7 해준 게 시험적인 답이 되니까 35니까 300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fx는 4차 함수이고 PQR에서 극대극소 가지고 있다. 높이가 똑같다. 극소 두 군데 높이가 똑같다고 하면 아주 예쁜 W 모양이 될 거고 여기도 R인 상태 하는 녀석이랑 높이 똑같은 곳이 바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은 왜 준 거지? 뒤에 알파 베타가 안 나오는데
타조건 왜 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의 말을 이해하기가 진짜 힘든데 ht는 하고 이거 전체가 한 문장 하나는 점의 개수 ht는 점의 개수 근데 그런 ht는 그런 점의 개수가 갑자기 변하겠지. 불연속이니까 요때 개수가 갑자기 바뀐다. ht는 그 안에서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는데 gs라는 게 s는 여기 오른쪽 범위의 오른쪽 끝이 되는 거고 줄 때마다 시작점이 되는 거고 t에서 시작해서 s까지 끊을 텐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함수로 가져왔을 때 그 함수의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말도 이해하기 힘들 텐데 한번 찬찬히 잘 와보세요. 여기 fx를 이렇게 하나 생각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 생각하고 하나의 예시를 잡겠습니다. 일단은 떼고 t를 일단 6이라고 생각하고 s라는 함수를 잡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가 s는 끝나는 지점까지 할 때마다 s를 이제 잡을 때마다 이제 범위 넓혀가면 자 여기선 최대값이 요거고 최소값도 요거 최대값도 요거 그 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까지 범위 끊었다 끊을 때마다 최대 최소값은 싹싹싹싹 최소 최대 이만큼 함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마다 최대 최소값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겠죠. 이렇게 최소값이 여기인 상태로 최대값 여기로 최대값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 그대로 진행 이만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요때가 중요한데 요때 요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때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죠. 여기서 이 값들을 재정렬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미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 불가능. 계속 관찰해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최소값 계속 여기로 가겠죠.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다가 다시 이 포인트에서 최대값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어 간격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이렇게 또 타고 가니까 이 포인트에서 미분 불가능. 그러면 t를 여기 잡았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은 2개니까 여기서 ht는 2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당연히 특이한 포인트들 전후로 해주면 거기서 문제가 불연속이 생기겠지. 그래서 천천히 여러 가지 장면을 몇 개만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t를 이번에는 여기를 t라고 잡았다. 그러면 일단 시작할 때 함수값은 최대든 최소든 요거밖에 없어. 이제 오른쪽 범위를 잡을 때마다 얘를 여기서 잡았다. 그럼 최소랑 최대의 차이는 이만큼. 여기로 갔다. 최대와 최소의 차이는 이만큼씩. 그 뒤로 최소는 계속 변함없이 얘니까 최대는 처음과 같고 처음 높이가 최대 차이가 요렇게 돼. 요렇게 타고 올 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최대값이 이렇게 바뀌니까 요 부분에서 미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최대 최소 차이가 계속 최대 최소값의 차이가 나다가 언제 다시 여기서부터 최대값이 또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미분이 안 되는 점은 여기서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도 2개. 사실 조금 더 전이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W를 그렸다. T가 이제 시작점이 만약에 봉우리보다 더 왼쪽에서 시작하면 아까 같은 요런 지점은 요렇게 여기서 최대값이 바뀌니까 최대값이 바뀌는 포인트가 이제 다르죠. 요때는 최대 최소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다가 이렇게 해서 그 뒤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계속 얘인 거지. 얘다가 이 뒤로 갑자기 바뀌니까 뾰족하게 바뀌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 한 개. 그러면 요거랑 이 그림과 이 그림의 경계는 어디냐? 여기 있을 때 시작하느냐? 그 왼쪽에서 시작하면 한 개다가 그 t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봉우리에서 탁 걸리니까 이렇게 탁 걸리는 점이 생기니까 2개로 바뀌죠. 그래서 이때 불연속이라는 둘의 차이 불연속. 그러니까 아까 사실 알파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힌트는 아닌데 여기가 알파다. 요런 불연속. 또 관찰 또 해보면 한 번만 딱 제대로 이해 딱 되면 그 뒤로는 이제 관찰하는 일만 있어서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하나 t가 여기라고 한번 놓고 최소고지와 최대인데 차이는 이제 점점 벌어져서 최대와 최소 근데 최대가 이제 이거니까 최대 최소 이렇게 될 거고 최소인 건 변함없이 계속 최대 최소 가다가 다시 이때 갑자기 바뀌니까
요 t가 여기 있을 때는 1개. 또 관찰합시다. 이제 t가 또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고 또 가보면 함수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다가 어때? 이렇게 해서 벌어지다가 이번에는 최대값이 유지되는데 최소값이 갑자기 딱 더 내려가지는 최소값이 생기니까 여기서 또 불연속이 일어날 거고 최대 최소와의 차이 최소는 여기로 유지되고 다시 또 갈아타니까 최대가 갈리니까 이때도 여기랑 여기서 미분 불가능. 이때도 두 개. 지금 하면서 체크해보면 어디 내가 잡았냐? 아까 여기 요거 요렇게 되는 여기서 후로 두 개다가 하나로 바뀌니까 불연속이 생긴 거고 요 아래 전후로 후에서 두 개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또 불연속이 된 거고 이런 특이 포인트들을 잡아서 마무리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줍시다. W 그리고 자 t가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서 최대이자 최소인데 가면 갈수록 최대는 유지되면서 최소값들이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텐데 차이가 벌어지는데 한번 다시 갈아타서 최대가 바뀌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 지점이 하나 생기더라. 한 개. 여기서 t가 시작하면 최대이자 최소, 최대 최소 다시 갈아타는 게 하나. 여기서 한 개도 한 개. t를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제 벌어지는 일만 있으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 0개. 그래서 나왔던 불연속인 포인트들이랑 불연속인 후보들이 어디 있냐고 생각해보면 아까 나왔던 데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 군데에서 개수가 갑자기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 알파벳에서 힌트가 되는 게 1호가 두 번째랑 네 번째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 상태. 결국 봉우리 꼴짜기가 1호고 예쁜 형태니까 여기가 평균 지점. 그러면 평균 지점이니까 더하기 3. 그리고 여기를 더 찾아주면 둘의 차이를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어차피 차이 얻는 거니까 이 간격이 두 칸이라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식을 조금 편의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도 계산하기 편할 것 같은데 여기가 2가 되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 어차피 요것만 알아내면 되거든. 요 간격만. 그게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최고차항 계수 1이고 그 다음에 높낮이는 모르는데 우리가 플러스 k라고 불러도 됩니까? 합시다. 그래서 똑같은 높이가 나오면 되니까 0 넣었을 때 높이는 0 넣으면 16 플러스 k가 나오도록 하는 또 다른 0 말고 근을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결국 x-2 x 플러스 제곱의 값이 16 되는 또 다른 값. 그 말은 4가 되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곳을 또 다르게 찾아달라. 그럼 x제곱은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고 요 간격은 루트 8이 됩니다. 따라서 제곱해주면 답은 8이 되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fx를 가지고 놀았는데 fx 분의 1을 내 생각에 분의 1을 결국 fx 분의 1의 최대 최소는 fx의 최대 최소 생각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왜냐면 얘가 0 될 리가 없고 뒤집어준 거의 최대 최소는 반대로 얘의 최대 최소가 뒤바뀌는 것 뿐이니까 미분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그냥 원래 함수 fx에서 선생님처럼 관찰해 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좀 관찰하긴 했지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 스스로도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몇 개만 그려주면 이 네 군데가 바로 불연속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